고, 올, 스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이 하단의 팍스 통신망에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일정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또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제 아무래도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물리신 종목들, 힘든 종목들 있으시면 이따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종목 상담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방송 50분 동안 함께하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의 미증시는 FOMC 경계감 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시장은 오늘 전약 후 강의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며 오전부터 상승 방향성을 확고하게 다져줬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1.12% 오른 2,4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고 또 개인이 사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0.45% 오른 690포인트로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보면요. 오늘 대형주 위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1.29% 상승 전환을 해줬고요. 또 오늘 완성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측과 협력 소식을 알리면서 4거래일 만에 4%대 강세했고요. 또 기아도 오늘 6%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금융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줬는데요.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2차 전지 흐름이 그중에서도 가장 좋았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 전환에 오늘 성공을 했고요. 또 리노공업이 7거래일째 올라주며 오늘장에서도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내일 FOMC 회의와 또 BOJ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예견되고 있는 게 12월 달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월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망세가 좀 붙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나스닥이랑 S&P 5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만큼은 그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가 있는데 일단 소매 판매랑 이제 산업 생산 부진으로 인한 달러 및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 12월 달 FOMC 경계감 때문에 아무래도 다우존스는 약간 좀 관망세를 조금 띄우면서 역시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모멘텀이 이제 지속되면서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테크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S&P 500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OMC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때 큰 폭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이런 미국 증시의 조정은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국내 증시, 반도체 섹터에 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우려감은 좀 더 제외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령 이후로 상승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국내 증시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바닥 구간을 확실히 먼저 찍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정부에서도 코스피가 굉장히 저PBR 구간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비상계엄령 이후로 평균 PBR이 0.83까지 또 내려갔었던 부분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도 발 뻗고 나서면서 이제 증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정말 많은 이제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수를 그래도 잘 보존해줬고 그리고 가장 컸던 정치적 불확실성을 나름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잘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추진안이 확실하게 이제 발의가 되면서 그러한 영향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정치 수급 이제 뭐 인물 관련 종목으로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지만 하지만 이런 수급들 제외하고 이제 뭐 반도체 섹터의 반등, 뭐 자동차 등 여러 가지의 이제 국내 증시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섹터들이 자리 잡혀져 가면서 그리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멘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잘 올라와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도 코스피랑 같이 디커플링 이제 아예 정반대 방향이 아닌 커플링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충분히 잘 올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저점 모두 체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이제 뭐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산타랠리는 아니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약간은 좀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또 트럼프의 이제 또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제 바닥은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 가능성 크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히나 돋보였던 키워드 두 가지를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전문가님 이렇게 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뽑아주세요. 오늘은 앵커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앵커님이 뽑아주시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한 개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요즘 트럼프 수혜주죠. 네. 조선주들이 정말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일단 조선주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또 저는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약간 그래도 어제부터 약간 좀 끼가 보여줬던 네, 탄소 포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조선이랑 탄소 포집 이 두 가지 섹터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요즘 시장에서 정말 조선주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로 첫 번째로 뽑아볼게요. 네, 현재 미국 해군이 보유한 조선함 절반이 훈련과 또 작전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국내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추진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지금 조선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오늘 또 신고가를 가는 등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사상 최고치를 오늘 또 한 번 경신을 했고요. 또 HJ 중공업도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네. 키워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키워드 네. 고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로 하겠습니다. 더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슈도 있고 지금 인도 수주권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이런 호재성 뉴스들은 수급이 확실히 모여들기 빠르고 그다음 많이 모여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저희 지금은 조금 이제 잠시 내려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 쪽에 좀 많은 도움을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만큼 다른 섹터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선 쪽 섹터는 확실히 트럼프의 수혜주가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굉장히 높은 고가이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섹터가 조금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바로 수출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뽑아보자고 하면은 뭐 반도체랑 뭐 조선 쪽이 있겠죠. 아무래도 반도체도 많이 수출을 하고 조선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영업이익 부분이 이렇게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될 것 같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트럼프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1월 초에 바로 출범을 하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섹터이자 그다음에 뭐 매출 개선, 그다음에 인도 섹터 계속해서 조선 쪽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 저는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주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실적 발표, 그다음에 내년의 실적 발표까지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의 섹터는 제가 고라 외친 이유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일정 자체가 너무 완벽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선주의 강력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주이자 또 더 앞으로 남아있을 호재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고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네. 고라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좀 공략 가능한 종목 한두 가지 정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조선 쪽 LNG선은 이쪽으로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차트 보시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2024년 5월 8일 날 상장이 됐던 종목입니다. 제가 왜 이 신규 상장된 종목을 들고 왔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요즘 이제 올해 말에 계속해서 시장의 수급 섹터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빠르게 도는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었으면 뭐 SOS랩,
아니면 어디 뭐 섹터에는 어떤 종목 이런 종목들 전력 설비라고 하면 또 최근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었다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산일전기도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 산일전기랑 SOS래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자고 하면은 바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빼고도 다른 섹터 안에서 종목들도 상장되지 올해 한 1년도 상장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했고 가장 크게 튀어올랐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 마린 현대 마린 솔루션도 일단은 뭐 신규 상장보다는 약간 좀 기업 합병 분할로 돼가지고 좀 떨어져 나간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또 급등세, 강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바닥 부분에서 바닥을 체크를 했어요. 이런 신규 종목들의 조금 약간 두렵거나 무서웠던 점이 뭐냐면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내려갈 수 있는 좀 크다 좀 그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조금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을 잘 다져줬죠. 바닥 구간 잘 다져주고 좀 추세에 맞게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족 섹터가 올라왔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 빨간색 선에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며칠간은 약간의 좀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바로 공략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좀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고점 부분에 파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의 좀 매수 단가 좀 이제 언제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은 뭐 수익률표 있다가 뭐 체크해 보시면 아실 텐데 하나오션은 제가 이미 이제 기존 시청자 분들한테 그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이 종목은 다시 재공략을 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3중 바닥을 잘 다져줬어요. 3중 바닥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중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트럼프 이슈가 떠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지라인 이게 지금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만 원 지지라인 뚫리게 됐으면은 이 3중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조금 단점이 있었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첫 번째 지지라인을 잘 반등을 해줬고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안타깝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볼린저 하한선과 상한선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심지어 LNG선에서 엄청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곧 있으면 타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박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광종목 두 가지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오션 주셨고요. 또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두 종목이나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정확한 매도 타점이 중요하겠죠. 네,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매도 타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트럼프와 머스크가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이런 지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탄소 포집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트럼프 정권이 시작이 되면 IRA법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CCUS,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에서 그린케미칼은 16%나 급등을 했고요. 또 캠트로스도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탄소 포집 이 키워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섹터는 아쉽게도 스탑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왜냐면은 일단은 트럼프와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탄소 포집에 굉장한 좀 집중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뉴스에 뜨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근데 한번 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캠트로스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잘 가졌지만
캠트로스 보세요. 이 캠트로스 빼고는 다 줄줄이 조금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캠트로스도 그렇고 뭐 KC 그린 홀딩스도 결국에는 뭐 보세요. 이제 22%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종가 7%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그린 케미칼도 있죠. 그린 케미칼도 오늘 상한가를 찍었었어요. 네. 상한가를 찍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윗꼬리를 달고 큰 폭으로 떨어져서 고점 대비 14%나 빠졌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피레침이라고 하죠.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들 왜 이렇게 됐냐? 결국에는 이제 뭐 안 좋은 표현을 하자면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 개미 분들을 많이 좀 털어내고 고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다 털어내고 도망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매도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결국에는 꼬리가 달린 거고요. 강력한 모멘텀이나 아니면 좀 믿음직했으면 굉장히 장대양봉으로 우두히 버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대 매도세가 이어진 종목들은 다음 날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제가 좋다고 했죠. 근데 조선 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이고요. 이거 탄소 포집은 과연 이 그린 케미칼이랑 이제 캠트로스랑 KC 그린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다. 그런 의구심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모든 거의 이제 탄소 포집 관련 종목도 윗꼬리 달고 다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만 급등세, 시장 약간 좀 국내 증시 주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매도 구간이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굳이 이걸 저점에다 사다가 결국에는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섹터는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 테마 자체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조선주랑 또 탄소 포집 두 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광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광종목 두 가지나 주셨는데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요. 대상이고요. 매수가는 23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식품 제조업체로 이 종목 지금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네, 대상 상담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상 재무제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퍼나 PBR 같은 경우 한번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뭐 저 PBR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대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꾸준히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그래도 올해 24년도에 영업이익 폭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탄탄한 재무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매수가가 2350원에 오늘 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 지금 구간은 그래도 좀 바닥 구간이 좀 맞는 것으로 예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추세까지 확실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었죠. 네,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조금 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19,000원 지지 라인을 뚫리게 된다고 하면은 17,000원까지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좀 단점이 있는 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식용유, 담배 이쪽 섹터로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도 좀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긴 했지만 지금 이 대상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율, 담배 뭐 이런 거 좀 이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인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담배 가격이 지금 바로 오르겠습니까? 담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들려지고 있지도 않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지만 환율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움직임은 별로 크게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고 매력적인 자리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빨간색 선까지 올라왔고 1차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 1차 저항을 뚫게 된다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서 이제 23,000원, 24,000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23,500원까지. 하지만 1차 저항을 못 받고 제가 봤을 때 18,800원까지 다시 한번 바닥 지지 라인까지 떨어지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3중 바닥을 형성을 시키고 나서 다시 추세 전환을 시키고 난 뒤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다운, 뭐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지지 라인 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 종목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모멘텀이랑 일정이 현재 지금 시장을 충족하지 않고 있고요. 수급이 몰려들 만한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거래대금도 보시면 소외를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12월 4일 날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가 굉장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바닥 구간까지 다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리에서 1차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일정이나 모멘텀이 약간 좀 부재하고 수급이 몰려들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재료가 더 남아있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정리하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850원에 비중 60%예요. 네,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이번에 뭐 반도체 관련주 좀 보유하고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운 좋게 수익 중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에이징랜드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 어제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쉬운 게 비중을 60%나 태우셨네요. 너무 많이 태우신 것 같아서 앞으로 주식 투자나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하실 때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재무제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맞는데 일단 매출액 보시면은 이렇게 좀 그래도 올해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매출액은 점차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는 점차 올라주고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영업이익 체크해 보실게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지만 결국에는 24년도에는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이다. 그래서 재무는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일단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훨씬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지금 뭐 이 에이징랜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네,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와줬던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이 브로드컴 AI 쪽 섹터의 반도체, AI 반도체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의 AI 반도체 쪽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랜드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는 상한가를 달성했다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그래도 좀 굉장히 윗꼬리 달고 안타깝게 내려왔지만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바닥 구간에서 확실한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하지만 너무 단기간 안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 단기간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과매도로 인해서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종목들 특성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 과거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볼리저 밴드 상한을 뚫고 장대 한봉이 나왔을 때 상한가를 2024년 10월 17일 날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뚫린 거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21선,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얘도 상한선을 확실하게 뚫어도 피로감 때문에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볼리저 밴드 상한선까지 뚫고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이제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가 브로드컴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좀 떨어졌고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도 브로드컴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에이징랜드도 내일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좀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27,850원이시니까 비중 조절도 확실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60%니까 지금 자리에서 내일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고 전량 정도는 말고 한 50%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금 비중이 조금 많아서 한 50% 정도 정리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핑거고요. 매수가는 13,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많이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네, 핑거 상담 부탁드려요. 핑거. 핑거 오랜만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출액은 안 좋아요. 네, 계속해서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결국에는 이번 연도에 적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핑거가 왜 잘 갔냐? 핑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토큰이죠, 토큰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핑거랑 뭐 갤럭시아 SM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차트 흐름도 좀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토큰 증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토큰 증권 지금 뉴스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들 나올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토큰 증권 정부에서 과연 토큰 증권을 다시 법제화를 하면서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과연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하방이 좀 더 압력이 좀 더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다 그거예요. 토큰 증권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주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엔 1차 저항을 절대 못 뚫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저항을 절대 뚫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단기성 테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라고 하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거나 장대 양봉, 윗꼬리를 달거나 아랫꼬리를 좀 달지 않는데 이런 종목들 특징은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토큰 섹터, 토큰 관련 뉴스, 정부에서 토큰 증권을 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한다. 이런 뉴스들만 나올 때만 올라가는 종목이지 그거 안 나오면은 바로 차익 실현 매물 출해. 약간 토큰 증권이랑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이제 우리기술 투자나 뭐 이제 컴투솔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단기성 테마들은 뉴스가 안 나오면은 그냥 오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거의 정부가 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밀고 있는 토큰 쪽 저는 이제는 하방이 좀 더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까지 한번 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평단가가 1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보세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13,000원을 못 뚫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저항이 13,000원 정도 부근에 있으니까 13,000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종목의 앞으로의 비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토큰 증권이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거나 정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정책이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거의 주인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나라에서 토큰 증권을 과연 밀고 갈까요?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핑거 STO 관련주 테마성으로 바라보자 해주셨고요.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가온침스 가온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53,000원에 2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요새 한 2, 3일만 올랐는데요. 네. 이게 그 선까지 가겠느냐, 아니면 더 가겠느냐, 그래서 알고 싶어요.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네. 네, 가온칩스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도 한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전망 여쭤볼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매출액은 다른 반도체 종목과 다르게 그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뭐 24년도까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개선되지 않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42,500원인데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단가가 5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종목 상담한 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에이징 랜드 할 때? 네네. 예, 에이징 랜드랑 가온칩스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올랐던 이유, 최근에 우상향했던 이유, 바로 브로드컴이 잘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로드컴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어제는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오늘 이 반도체 섹터 브로드컴 관련 종목으로 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장대 항봉이 나왔죠. 장대 항봉이 나왔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매도세가 좀 이어졌지만 아직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차트적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 바닥 구간을 잘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왜냐면은 여기를 뚫었으면 안 됐어. 42,500원을 뚫고 나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한번 여기 강력한 지지 라인 보이시죠? 네. 지지를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지 라인은 지지가 거의 이제는 저항이 됐죠. 그래서 내일 가장 체크해볼 게 뭐냐면은 일단 뭐 브로드컴의 실적과 그다음에 이 현재 1차 저항 라인 있지 않습니까? 딱 걸쳐져 있어요. 오늘 약간 윗골이 달긴 했지만 이 1차 저항 라인을 뚫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42,500원에서 53,000원까지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가능성,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고점이 무려 12만 원, 1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이제는 뭐 2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주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바닥 구간, 저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 내일 또 좀 저항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떨어지게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AI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반도체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대형 기술주들보다는 이제 반도체 섹터 소부장 기업들보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내려올 것으로 좀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에이징랜드는 최근에 이틀 동안 거의 한 40~50% 정도 올랐고 가온집스는 아직 큰 폭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까지는 좀 더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뭐 매도 타점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저희 그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가온집스 언제 팔까요?라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내일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우선은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네.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하츠입니다. 하츠 매수가랑 비중은요? 12,000원에 비중은 1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매수가가 조금 있을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츠 이 종목 지금 벽산그룹 주방기기 제조업체죠. 오늘도 시원하게 반등을 못 해줬네요. 우리 바로 네.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하츠 재무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면은 뭐 이렇게 큰 임팩트는 없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지만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건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정치 관련 종목이죠. 이제 이재명 이제 관련 종목인데 네네. 이렇게 정치 관련 종목들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매수가가 12,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구매하신 건가요? 매수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이제 뭐 이재명 관련 여기 벽산건설 이제 회장님인가 뭐 대표님이 이제 이재명과 이제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슈 네. 때문에 이재명 네. 관련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보세요. 잘 갈 때는 잘 갔지만은 이제는 뭐 하츠 말고 뭐 일성건설이든 뭐 다른 종목들이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츠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는 편입이 되어 있지만 이번 시장에서 이재명 관련 종목이 주가가 펑 튀었을 때 조금밖에 못 올랐어요. 결국 윗골이 날고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벽산건설이 또 재건축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 솔직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체나 뭐 재건축업체 이런 기업들의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그나마 한 줄기의 희망이었던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의 주목을 크게 못 받았습니다. 이때 한번 받았어요. 7월 달 말고는 결국에는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보시면은 저항 맞고 떨어진 거예요. 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쌍봉 나왔죠. 네, 첫 번째 저항 뚫지 못하고 바닥 다졌다가 두 번째 저항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떨어졌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정치적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약간 탄핵이 확실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이 확실한 대선 후보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르면 좋겠지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쌍봉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도 쌍봉을 잘 만들어주고 추세 하락까지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장기적, 장기적 길게 봐도 잘 오를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평균가 12,000원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팍스 커뮤니티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언제 팔아야 될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하츠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테마 관련주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못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오늘의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족보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또 큰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들고 왔던 족보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 족보 종목도 다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디로 수급이 몰려 있느냐. 오늘은 뭐 홍준표, 그다음에 어제는 뭐 이재명, 한동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물 관련 종목으로 지금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탄핵이 되게 된다면은 인물 관련 종목 다음이 뭐냐면은 바로 정책주입니다. 이 정책주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현재 토요일 날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탄핵 수혜주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이 종목 모르실 수가 없겠고요. 거의 국민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니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해가지고 초고가까지 찍었다가 정부가 교체가 되고 나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조금 좀 부정적으로 봤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업의 하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택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구속 수사도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큰 시장인 것만큼 이 정책 관련 종목들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물 관련 종목들 아까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들 체크해 보시면 너무 윗꼬리 달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좀 안정적이면서 주가가 천천히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주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인벤토리까지 확대가 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떤 섹터가 굉장히 강세입니까? 바로 AI죠.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AI까지 섹터 테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기업의 주력 아이템과 AI가 연동된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섹터로도 편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상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은 이제 오늘과 어제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네, 조금씩 사들이고 있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제외하고 나서는 4거래 정도죠.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관이 이렇게 사들이고 있다는 거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외국인까지 최근에 다시 한번 모아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은 개인들이 다 팔고 있어요. 네, 개인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왜 개인들이 이렇게 다 파는 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지 주가를 확실하게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심지어 굉장히 강력한 순매수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는 결국에는 바닥 구간 쌍바닥 자리를 찍었습니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건 3중 바닥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 구간을 체크하고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 이 43,000원 저항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저항 라인이 결국엔 지지 라인으로 변형이 됐고요. 상당 박스권, 이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상당 박스권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만약에 이 47,500원 정도, 5만 원 정도까지 찍었으면은 저도 고가라고 생각이 들고 했겠지만 지금 상당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로 인해서 앞으로 이 종목 기대감이 좀 더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 정책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